안녕하세요. 오른손, 왼손, 양손 수술 안과 전문의 오영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 구경도 가고 한강에 가서 치맥도 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그런데 일을 하거나 집에서 쉬다가 맑은 공기를 쐬고 싶어서 밖으로 딱 나왔더니 내 시야에 벌레 같은 먼지나 또는 효모균 같은 그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또 아지랭이 같이 막 보여서 시야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걱정하신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단순 이물질인가 생각해서 눈을 좀 비비거나 또 인공 눈물을 써보거나 또는 세수해서 눈을 이렇게 씻어보기도 해도 사라지지 않겠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열심히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 증상들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날아다닐 비에다가 모기 문 또는 날벌레 문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합쳐서 비, 문, 증상, 증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플로터라고 그냥 단순히 부르기도 합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눈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눈에는 맨 앞에 각막, 또 수정체, 중간에 이제 홍채라는 조직이 존재하죠. 눈 속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망막이라는 조직이 공막이라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리체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유리체는 말 그대로 투명한 어떤 물체란 뜻이고 그 투명한 물체는 눈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꽉 차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체를 찾아라고 해도 이 부분이 유리체예요 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그 물질이 하는 역할은 안구의 모양을 유지해주고 빛의 투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깨지게 되면 점점점 물체가 액화가 되고 액화된 부분과 액화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게 돼 있죠. 그런 액화되지 않은 부분을 통한 빛과 액화가 돼 있는 부분을 통한 빛은 서로 굴절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다가 꺾입니다.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림자처럼 맺히게 되면 그것을 비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비문증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비문증의 원인은 유리체 액화가 일어난 유리체의 구조가 흐트러지면서 점점 망막으로 떨어져 나오려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떨어져 나오면서 벽지에 찌꺼기를 들고 나오듯이 그때 유리체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 찌꺼기만 단독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찌꺼기에 빛이 들어왔을 때의 그림자가 비문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점들이 떠다니는 것 같은 이 비문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드는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유리체가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분자 구조라든가 히알루론산이 빠져나가고 또 콜라겐의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망막의 내부 조직과 분리가 되는 과정, 이때 유리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때 비문증이 또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근시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고도근시인 분들은 유리체가 정해져 있는 부피를 갖고 있는데 눈의 길이가 앞뒤로 길어지다 보니 유리체가 일찍 망막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찌꺼기를 달고 나올 때 비문증이 나타나죠. 세 번째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겪으시는 부분이긴 한데 외상이라든지 또는 눈을 많이 비비는 분들, 비비는 것도 일종의 눈을 누르는 압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결합 구조가 일찍 깨지게 되고 그때 또 유리체가 수축을 하면서 비문증이 잘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이렇게 눈앞에 시야의 중심에 있으면 거슬리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문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과연 안과에 오셔서 꼭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눈을 확 돌렸더니 이쪽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또 처음에는 비문증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졌어. 그리고 여기엔 새로운 게 또 생겼어. 이런 식의 동반 증상들이 없다면 빨리 응급으로 안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병적 비문증 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비문증,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위치가 시야의 주변부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또는 주변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든지 그리고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전하고 가다가 옆을 한번 딱 봤는데 분명히 차는 없는데
옆에서 번개 치듯이 번쩍번쩍번쩍.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쳤나? 라고 하늘을 봤더니 또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데 번개와는 다른 것이죠. 아니면은 번개가 내리듯이 지지직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보인다면 주의해야 되는 증상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커튼이나 아니면 검은 물방울 같은 게 보인다든지 또는 중심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주변부가 어둡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망막박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빨리빨리 안과로 오셔야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또 눈 비비고 잠도 잘 안 자고 엎드려서 자고 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바로 안과에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망막박리,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망막 주변부에 작은 구멍, 열공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공이 생겼을 때 그냥 내버려 두거나 망막박리가 생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장기적으로는 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증상에 해당한다면 안과로 되도록 빨리 오셔서 눈에 약을 넣고 검사하는 산동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문증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옅어져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비문증, 저희가 그 구멍 주변이나 유리체가 일부 찢어진 부분을 장벽 레이저로 지져줍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는 그렇게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의 위험성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중심이 너무 가리고 또 너무 불편해서 뭔가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심한 분들은 유리체 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솔직히 조금 일반적인 수술은 아니고 눈 안에 각막 주변으로 각막을 제외한 흰자 부분으로 공막 주변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혼탁해진 유리체나 찌꺼기가 있는 유리체 또는 동반된 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잘게 쪼개서 흡입해서 빨아내는 그런 수술법인데 이런 수술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의 치료가 필요가 없는 비문증에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성 비문증을 유리체 절제술을 한다? 그런 수술을 광고를 하고 무조건 하세요라는 병원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런 수술은 일반적인 안과 의사라면 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지금까지 비문증의 발생 원인, 또 생기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비문증이 실명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방치했을 때는 실명까지 가는 무서운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시야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셔서 병적인 비문증인지 아닌지를 감별을 하시고 병적인 비문증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정밀하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손수 답변도 드리고 또 그 질문이 좋다면 쇼츠라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른손, 왼손, 양손 수술 안과 전문의 오영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